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댓글에 종종 잘생겼다 이런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진심으로 누군가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희 부모님 빼고는 없어서 그게 다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오픈했어요. 블로그에도 남겼고 이따가 이제 밑에다가 또 달 테니까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유튜브는, 제가 조만간 이제 책을 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게 한 7월 말 8월 정도 되는데, 책을 출간하고 한 한두 달 정도까지 한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책을 출간하고도 만약에 조회수가 뭐 1000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막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1.73%가 올랐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18%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딱 나쁜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한지주 오늘 3% 올랐죠.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금융업도 갑자기 좀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0.37%가 하락을 했는데 기아차 0.41%가 올랐고, 최근에 보면 이제 도요타가 그 부정행위 때문에 판매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도요타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 자동차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 부정 실험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리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전반적으로 신뢰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실 큰 반사 수혜가 기대되긴 하죠.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뭐 그렇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고, 실제로는 이제 부품주 중에서 뭐 SL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P&H 테크였나 뭐 이런 기업들이 화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요게 이제 특징적인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쪽도 어제 이제 4%였던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보면 셀트리온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실히 퐁당퐁당 하면서 주도주를 이제 확실하게 좀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근데 주도주가 있긴 있죠. 어디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은 확실히 이제 주도주가 돼서 자리를 잡고 있고, 보시면 이제 음식료도 굉장히 빨간색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실적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되고 있다. 요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 한미 반도체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엔비디아가 같이 올라가면 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좀 빠지는 게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9%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신의도 조금 더 개선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HMM이 오늘도 빠졌는데 이제 3일 연속 빠졌죠. 제가 완전 좀 틀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해운주에 대한 투자 자체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감이 없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서 이 해운주의 느낌이 이렇구나라는 걸 저도 좀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쪽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대 이상 빠지면서 오늘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엔캠도 오늘 같이 빠졌죠. 그리고 HLB가 3.5% 오르긴 했지만 알테오진이 또 2.6%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엔터 기업들도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굉장히 강했어요. 7.25% 올랐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나 삼천장 제약은 좀 올랐고, 삼천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기로 얘기하는 현대인 TV 관련된 주식으로 얘기되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ST팜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이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 올랐죠. 파마 리서치 오르고 크레시스 오르고 미용기기들은 올랐는데, 어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제 M&A 얘기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미용기기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수출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는 게 드러났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요거는 애플의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 시장을 보면 느낌이 나쁘진 않았다. 사실은 저희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FMC 그다음에 CPI 이 두 가지를 앞두고 시장이 약간은 좀 혼조세를 보이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11조 좀 감소하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이 또 스매수 전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 개별주가 올라가지 대형주는 못 갈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대형주가 오히려 0.9%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0.8%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죠. 대형주의 상승 종목 비중이 70%,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57%, 55%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상위 업종을 보면 기계, 음식료, 화학, 아까 계속 음식료 얘기 드렸죠. 어제도 이제 얘기 드렸는데, 오늘 아침도 얘기 드렸나요? 음식료 쪽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식료가 좀 더 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약품 좀 조정이 나왔고, 제 한미반도체가 9.16% 오르면서 기계업종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6.95% 올랐는데 코스피 200인가에 편입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포지션이 조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건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실적도 좋고 이제 음식료에서 키워드가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내수주였던 게 수출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막 걸렸다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화학에서 보면 이제 화장품이 좀 강한 모습이 나왔다. 아모레퍼식도 7.64%가 올랐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화장품이 이제 끝물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좋으면서 여전히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내릴 건 아닌 것 같고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내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진입자분들이 뭐 강하게 쫓아갈 그런 만한 시장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보유자 영역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나 요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가 올랐어요. 코스피가 0.8% 올랐으니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못했죠. 그러니까 전반에, 그러니까 아침에만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오후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삼성전자 쪽이 치고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상승종 비중을 보더라도 56%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강한 시장은 아니었다. 근데 업종을 보면 21개 업종이 오르고 하락 업종이 12개였으니까 업종 수로 보면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았죠. 상승 업종을 보면 인터넷, 의료 종료기기, 컴퓨터 서비스 이 세 가지가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종이 목재, 기타죠, 기타 서비스 이렇게 보면 이제 뭐가 올랐는지 뭐가 빠른지 잘 안 드러나죠. 종목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일 연속 이제 코스닥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양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이 양매수 규모가 보면 뭐 어제 오늘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맞겠죠. 코스닥에서 강하게 오른 건 이제 카페24. 어제 유튜브에서 얘기 드렸죠. 카페24가 유튜브 쇼핑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카페24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원래 어제 얘기 드렸던 건 국내 시장에서 카페24가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면,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올라간다면, 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국내 시장이 뭐 한 237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몇 프로 차지할 거냐 이 점을 싸우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아니냐면 유튜브 본사와 카페24가 이번에 카페페이 관련된 시스템을 같이 개발했고 이 페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카페24가 관련된 호스팅 수수료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카페24의 매출의 천장이 열려 있어서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가 오늘 12% 오르고 원텍 비율도 올랐는데 의료기기 쪽이 GACS 메디칼이 이제 M&A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쪽, 미용기기 쪽으로 더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가 18% 올랐는데 요건 이제 의대 관련된 분쟁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좀 재밌는데 항상 급등했다가 이렇게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만기 포지션인데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제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 포지션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래 표가 이제 동시 만기 포지션이고 이거는 옵션 만기 포지션인데
보면 그래프 그림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수준을 지나서 하방으로 가면 이익이다. 지금 370 정도가 현재 지수란 말이죠. 근데 370 밑으로 더 가면 이익이다라는 포지션인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의 옵션을 보면 지금 370 정도가 지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익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유지하면 이익이 나는 구간이라서 내일도 보면 선물은 좀 청산이 되면서 이 옵션 만기에 맞춰도 대략 뭐 이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돼요. 물론 CPI야 FMC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무난한 데이터가 나오고 FMC에서도 그렇게 뭐 외파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수는 대략 뭐 현재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마감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는 애플이었죠. 단연 애플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애플이 7.26%가 올랐는데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이제 2%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WWDC 이후에 이게 이제 생각보다 볼 게 없다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볼 게 없다는 게 뭐였냐면 AI가 볼 게 없다는 거였어요. AI가 기존에 이제 원래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오픈 AI에 챗GPT를 이제 붙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픈 AI 서비스를 다 경험했고 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데 애플이 뭐 신규 서비스 내봤자 이걸 더 한다고 해서 얼마나 뭐 더 큰 혁신이 있겠어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좋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항상 잘하는 건 뭐냐면 서비스나 이제 이런 하드웨어 기능들이 있을 때 이거를 최적화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디바이스 내에서 쓸 때 이 디바이스 내에 이 AI를 굉장히 잘 붙일 수 있어. 근데 이 AI를 붙이는데 뭘 해주냐? 보안을 강화해서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애플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삼성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섞었을 때 내 데이터가 정말 안전한지 보장할 수 없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클로즈 된 약간 막혀있는 폐쇄적인 경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엮였을 때 애플의 디바이스를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M1 칩 이상의 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A17 프로 이상의 칩이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A17 칩이면 작년에 출시됐었던 아이폰 15 프로거든요.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아이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M1 칩이라 그러면 아이패드에서도 한 2년 전 칩, 지금 이제 M4로 바로 넘어갔으니까 M1, M2, M4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M1, M2가 있었으니까 그 전 모델과 그 전전 모델 요 정도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기들은 AI를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바꿔라. 디바이스 바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의 디바이스의 교체 수요가 촉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IT 기기의 판매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IT 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DRAM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애플이 이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가 빨라져야 될 거잖아요. 당연하죠. 연산이 많아지니까. 이 연산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D램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또 붙으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같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왔죠. 다음을 넘어서 보면 화장품에서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화장품이 굉장히 강했는데 CLSA에서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면 아마존이 주최하는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한국 화장품들의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얼마나 좋으면 K-뷰티만 가지고 컨퍼런스를 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 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 화장품들은 기존에 온라인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아직도 공략할 여유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이 80에서 85%가 오프라인이고 미국도 80% 수준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이 오프라인을 공략할 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 실리콘투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시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실적이 붙기 때문에 요 실적의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더 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됐고, 또 보면은 글로벌리
뷰티 전문가들이 오히려 한국의 기업들로 이직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화장품들의 어떤 영향력을 보면서 한국 화장품들을 키우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화장품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킨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율주행도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 스타트업인 이제 라이드플럭스가 있거든요. 이 라이드플럭스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로 최고 속도 50km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고, 10월부터 상암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에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살짝 보이는데 보시면 아실까 모르겠네. GV80이에요. GV80. GV80에다가 자율주행 시스템과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근데 23년 12월에 화성에서 이미 이제 성능 평가를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에 좀 더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 시장에서. 두 번째 또 하나 이슈는 GM이 자율주행에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생산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이브를 뭘로 걸고 있냐?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물론 전기차가 돼야지 자율주행이 좀 더 시스템이 접목하기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자체에 먼저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GM만 이럴까요? 뭐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보시면 GM은 이제 전기차 생산도 25만 대, 올해 목표가 원래 30만 대였는데 5만 대를 축소해서 25만 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드라이브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모멘텀을 옮겨갈 수 있고, 어쨌든 자동차 업체들도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분다고 하는 건 어쨌든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오토웨이버가 대장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현대오토웨이버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냐, 요것도 이제 중점적으로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테마에서는 이제 음식료가 굉장히 강했죠. 음식료가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는 게 보여졌고, 지금 보면 이제 음식료에서 여기 안 드러난 것도 있지만 음식료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김치도 얘기가 나왔어요. 김치. 원래 이제 라면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김밥 얘기 나왔었고, 막걸리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는 김치도 수출이 늘어난다. 한국 하면 김치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어쨌든 대상이나 풀먼이 김치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뭐 9%, 7% 오른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이즈비전이 9%가 올랐는데, 아이즈비전이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떡볶이를 수출한다. 근데 떡볶이 수출이 뭐 미국, 일본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즈비전이 좀 올랐는데, 뭐 우양이 2차 버전인가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670억 정도밖에 안 되고, PBR이 0.4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익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뭐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절대 시가총액이 작고 PBR이 아직 낮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자 이제 김치 떡볶이에 이어서 삼계탕까지 나왔습니다. 삼계탕. 마니커 FNG가 오늘 급등했죠. 17%도 역시나 급등했는데, 삼계탕 수출도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올랐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제 주변에 얘기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이 더워서 오르는 거다라고 했을 때, 더워서 오르는 거면 삼계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올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음식료 외의 테마들을 보면, 애플 관련된 주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애플이 이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영두삼이었어요. ITM 반도체가 대장주로서 12%가 올라긴 했지만 20% 이상 올랐다가 꺾여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LG노텍이라든가 BH 신텍도 초반 이제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 테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애플 테마를 이어받은 건 반도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나 레거시 쪽으로 삼성전자도 막판에 갑자기 반응했거든요. 삼성전자와 레거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백광산업이 오늘 급등했는데 17% 역시나 올랐어요. 17% 오른 게 맞네요. 17%가 올랐는데, 2차전지 전액의 원재료에 대한 LiPF6라고 해서, 이게 육부라 리튬이었나? 어쨌든 뭐 그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이 LiPF6라고 하는 요거 들어가면서 이제 이 원재료 공장을 늘린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백광산업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사는 회사가 후성이 있는데, 후성은 주가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항 영일만 신항만의 캐파를 2배를 늘릴 계획이다,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거 포항 영일만 신항만이 지금도 사실 골칫거리였거든요.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동해 유전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부족해지니까 2배로 늘린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국내 민간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1위가 이제 DLNC고 2위가 코오른 글로벌이에요. 근데 코오른 글로벌만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DLNC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시가총액 차이가 크긴 했거든요. 1조 4천억과 뭐 2천억이었기 때문에 2천억짜리가 당연히 뭐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긴 했지만 DLENC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대밖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까 카페24 15% 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딱 20분 얘기했네요. 뭐 댓글에 보시면 20분에서 30분 좋아요 라고 하고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이제 마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책이 나오고 한 2개월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유튜브에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접을 생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더 열심히 같이 달려보시죠. 여러분 안녕.